자, 6월 A매치 마지막 평가전 이제 친선 경기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스코어는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렀고, 오늘 그래도 이제 마지막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평가전도 이제 끝이 났지만, 이제 다가오는 이제 7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멕시코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트리니다전에서는 5대0 승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평가전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평가전에서 완벽하게 2연승을 가져왔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뭐 조이제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끝나고 시상식도 끝나고 이제 대표팀에 합류가 되면서 이제 엘살바도르전에서 이제 명단을 올라왔긴 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흥민 선수도 오늘 봤을 때 경기 전에 말씀 좀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도 그래도 오늘 트리니다전하고 또 엘살바도르전에서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진짜 대단했던 게, 그 찬스가 많이 나왔긴 했고, 공격적인 입장을 봤을 때도 경기 상황에 봤을 때 그냥 오늘 한순간에도 그냥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고, 게다가 오늘 전반전에도 진짜 열심히 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이 정도를 봤을 때는 이동경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조규성, 또 서령우, 또 황인범, 이재성, 이태섭, 그리고 이제 이기혁과 또 이제 김민재, 이한범 오늘 선발 라인은 좀 올라왔긴 했고, 게다가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좀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도껏 한 것도 진짜 대단했긴 했지만,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7일 남았잖아요. 앞으로 이제 7일 남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이끌어가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월드컵 이제 최종 경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1승 2무 정도는 가볍게 한 32강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강적들이 나타나갖고 상대를 어떻게 묶어낼지 그것도 문제고, 게다가 중원 압박이 있는 선수들 가운데 봤을 때는 뭐 조규성이나 황희찬, 황인범, 이동경, 이 선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격 라인에서는 좀 더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게다가 또 맨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중원 압박에서는 좀 더 올라가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 봤을 때는 좀 더 패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개개인 프레싱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겠지만, 근데 압도적인 그 패스 정도를 좀 더 이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 공격적인 능력을 평가를 해본다면은 이런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먹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오히려 경기 중원으로 봤을 때는 중압박으로 바로 그냥 패스를 딱 올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최대한 수비를 좀 더 한 8명에서 6명을 좀 더 개인 수비를 좀 더 하든가, 아니면 철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는 좀 더 한
4-5명을 좀 더 압도적으로 이제 압박적으로 올라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평가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잖아요. 실전 능력을 좀 더 통해서 좀 매우 압박적으로 올라오든가 공격을 해서 좀 더 최대한 역습을 좀 더 활용성 있게 보여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중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뭐 조규성이라든지 그냥 티키타카식으로 그냥 딱 올라와 주면서 한 번에 패스를 딱 올려주고 그냥 공격적으로 무조건 올라와서 그냥 아예 찬스를 만들어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원하는 경기들 봤을 때는 뭐 체코전이나 멕시코전, 남아공전을 좀 더 대비해서 좀 더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게다가 뭐 상대가 뭐 이제 첫 경기가 이제 체코전이잖아요. 월드컵 이제 첫 경기가 이제 우리가 체코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포메이션을 좀 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3백을 좀 전술로 뒀다가는 우리가 또 경기 망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안 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거 우리가 한 5백을 좀 중요하든가 아니면 백포라인을 좀 더 과세를 좀 더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보고요. 포백 정도는 좀 더 내려온다면은 그래도 4-2-3에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뜻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상대팀의 압도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팀의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능력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훨씬 더 유력하게 좀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어쨌든 간에 이게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이나 뭐 그저 단순한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방심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한테 제대로 역습을 허용해서 또 한 골 먹히거나 또 실점하거나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월드컵의 분위기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로 말해서 이제 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3분 동안만 휴식한 다음에 그 작전 타임을 좀 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선수들에게 좀 이제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에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든 뭐든 간에 일단 여기서 이온 음료 섭취하고 나서 이제 감독의 지시가 또 나온다면 또 작전 타임을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봤을 때 2분 동안만 2분 남겨놓고 나서 그때 작전 타임 하고 나서 그때 2분 지나고 나면 1분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전술로 다시 한번 또 바뀌고 나서 또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능력에 따라서도 그 정확한 계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일단은 경기 압박적으로 좀 더 훨씬 더 가능할 능력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대비해서 뭐 평가전은 우리가 2번 경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알겠지만, 근데 방심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양 팀의 가장자리에 봤을 때는 파울이 좀 많아요. 지금 우리가 파울이 좀 많고 또 경고가 좀 있긴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경고, 퇴장,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수, 우리가 경기의 수를 좀 더 한 4-5명을 좀 더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어렵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더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인 수비든 공격적인 라인업에 올라오든 그냥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빈틈을 있으면 무조건 방심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빈틈 있으면 상대의 빈틈이 있으면 바로 노려갖고 그냥 패스해갖고 딱
때리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 있는 선수들 중에 초팔, 또 이 체코 선수들 가운데 봤을 때, 체코 대표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초팔나 모든 선수들 가운데도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대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든 간에 방심해서 안 돼요. 뭐 파트리크 시크 일단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체코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체코의 강력한 선수들 중에 봤을 때는 파트리크와 또 이제 소체크, 또 이제 크레이치, 초팔, 흐라니치 모든 이런 선수들 가운데도 빅리그에서 경험한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 이제 월드컵에서도 지금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우승 후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후보이든 아니든 간에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하고 좀 틀리지만 우리가 일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 32강에 못 갈 수도 있고 16강도 못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평가전과 다르게 이제 본무대가 이제 멕시코잖아요. 본무대가 이제 멕시코인데 해발 1200m든 1400m든 간에 고지대가 있는 데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부상 조심. 선수들 부상도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이게 조유민 선수가 일단 부상에서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월드컵도 못 나오지만 그때 이제 조유민 선수 대신에 이제 조이제 선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유민 선수의 몫을 이제 조이제 선수가 대신 채워서 앞으로 이제 월드컵 좋은 성과만 주어준다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월드컵에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또 이렇게 2014 브라질 월드컵 때처럼 또 2018 러시아 월드컵 때처럼 똑같은 그 1무 2패나 1승 1패나 1승 2패나 이런 거 나왔다가는 최악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남은 평가는 이제 없지만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1승 2무나 2승 1무 정도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32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1패만 하지 말자. 최소한 무실점이나 줄이는 게 낫다. 줄이자. 최소한 우리가 무실점만 줄이는 게 낫고 그래야 우리가 32강이든 16강이든 8강이든 좋은 성과만 내주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체코전, 멕시코전 또 이제 남아공전만 잘 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32강, 16강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못 간다면 이거는 누구 책임인 거는 따로 없어요. 누구 책임인 건 모르겠지만 근데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는 감독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때는 우리가 1승 1무 1패로 16강까지 갔잖아요. 어렵게 16강까지 갔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1승 2무까지만 간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1승 2무가 그렇게 쉬운 줄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1승 2무까지 바라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3전 전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3전 전패했다가는 또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또 욕먹으면 누구 책임지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많은 축구 팬분들의 그런 분노감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좋은 성과를 내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만 뭐 보통 성과를 냈다가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3위까지는 뭐 바라면
잘한다고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근데 2무 1패 1무 2패 나왔다가는 팬들에게는 더욱더 더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굴욕적인 날도 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도 물 건너가겠지만 그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면은 최소한 우리가 2승 1무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 손흥민 선수도 물론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라면은 최소한 웃으면서 끝나는 게 웃으면서 끝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물론 다 대책이 있어요. 비책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상대의 역습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의 역습이나 공격적인 위치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엘살바도르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맹공을 퍼부은 것도 이어졌잖아요. 아까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살바도르의 공격적인 그런 속도, 패스 능력, 그것도 다 갖춰준 선수들이 많긴 한데 한순간에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되는 거는 수비의 집중력이 좀 더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수비를 좀 더 어느 정도 좀 더 내려와 준다면 괜찮은데 상대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앞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한순간 실수가 나오면 진짜 조현우든 김승규든 송범근이든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막아야 된다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적인 수비를 막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또 한순간 또 내려왔다가는 그래도 우리가 수비 범실만 잘하면 되니까요. 왜? 무실점만 가기 위해서라면은 최소한 우리가 3골 이상 넣든 2골 이상 넣든 4골 이상 넣든 간에 그런 철저한 공세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공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수비를 좀 더 대인 수비나 중원 압박을 좀 더 내려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야 가능성 있게 한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세시켜야죠. 상대가 어떻게 공격하든 간에 우리가 좀 더 내려와서 구체적인 수비를 좀 더 한 4명이나 5명, 6명, 8명 그런 정도를 아예 다 내려와서 방어 태세를 좀 더 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체코전, 멕시코전 또 남아공전 대비해서 좀 더 기초 능력과 수비의 능력, 그 수비 훈련과 또 고강도 훈련을 좀 더 빨리 해야지만 우리가 32강 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근데 만약 이렇게 여유롭게 했다가는 진짜 우리는 3패 하면은 바로 그냥 아예 이번 월드컵은 32강이고 16강이고 그냥 아예 꿈 깨야 됩니다 진짜. 네, 벼락을 떼주시면은 그나마 생거 가지고 절대 방심해서 안 돼요. 진짜 이번 월드컵은 평가전이 아니라 이제 실전 무대이기 때문에 실전만큼 잘 준비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만 잘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우리가 모든 팬들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우리 대표하는 선수들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겠어요? 손흥민 선수나 모든 선수들밖에 다 없잖아요. 근데 감독도 물론 나라를 대표해서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월드컵 좋은 성과만 내면 그래도
많은 축구 팬들 앞에서도 막 환호성도 지르고 또 열광하는 목소리도 다 나오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만약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면 비판도 나오죠. 비난도 나오고. 좀만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좀만 더 집중해서 우리가 월드컵 좋은 성과만 잘 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저도 물론 손흥민 선수나 모든 선수들 다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야 될 차례가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16강이든 8강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정도 큰 성과를 얻어내면 괜찮겠죠. 좋으니까. 근데 8강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그만큼 자신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뭐 8강까지 바라만 본다면 괜찮지만, 근데 만약에 8강 내지 못하면, 진짜 8강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냥 16강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 좀 뭐 더 높은 성과를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이제 6월 이제 마지막 평가전도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적으로 월드컵 준비만 잘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 체코와 남아공 멕시코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뭐 훈련만 잘 해놓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잘 훈련만 잘해서 뭐 수비 실수 없이, 또 패스를 좀 더 다시 기초로 좀 더 올리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무튼 오늘 6월 이제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평가전, 이제 두 개 이제 친선 경기 평가전도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다가오는 월드컵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도 앞으로 이제 월드컵 조합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오늘 이제 엘살바도르와의 경기는 이렇게 1대0을 마무리하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월드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조합 월드컵, 이번 책님의 예언, 오늘 책님의 예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책님,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1골 1어시 가능합니까? 다시 할게요. 자, 책님, 오늘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월드컵 때 1골 1어시 가능하죠?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예, 책님의 예언대로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책님의 예언을 한번 믿는다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컬투쇼 방청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평가전도 이제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월드컵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